자, 반야신경 얘기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마하마냐 바라밀타신경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반야공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바라밀은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간다. 피 안에서 차 안으로 건너간다. 피차라고 하는 게 피차 일반이다 할 때 그 얘기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저쪽. 그래서 이쪽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저쪽. 이쪽이 세속의 세계, 환상의 세계.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일 잘 표현한 영화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죠.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실상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것이 곧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세계라고 하는 구조거든요. 진짜 세계가 있고 가짜 세계가 있고 두 개의 세계.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원론, 이원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그거는 점진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점호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랜 동안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인도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저는 아리안족의 아마 사고 유형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플라톤도. 그래서 이게 이데아의 세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 이것은 불완전한 세계. 그리고 이것을 건너가는 과정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매개체로서의 수학. 우리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게 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것과 비슷한 것 그리고 그 완전한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수학이래요. 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감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나오는 문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 없다. 그래서 아니,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뭐 눈 돌아가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현상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은 많죠. 아니, 물건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왜 좋으냐? 그러면 그냥 맞으니까 좋은 거지. 거기에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이 뚜렷하지 않은 것, 답이 뚜렷하지 않은 게 현상 세계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고 수라고 하는 건 답이 정확하죠.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면 그건 뭐 정확한 거죠. 근데 현상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거보다 더 값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같이 지금은 우리가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희한한 세상을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주식은 오히려 오르고 땅값도 오히려 오르고 아니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돈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그걸로 간다는 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적이 좋을 때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모두 다 실적이 메롱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좀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뭐 달러 같은 경우도 뭐 강달러 뭐 이러는데 아니 화폐를 많이 찍으면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건데 화폐를 많이 찍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더 불안전하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거랑 똑같죠. 우리 기후 얘기할 때 자꾸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다. 그건 납득이 되죠. 근데 겨울이 되면 또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그러면 그게 녹으면서 무슨 뭐 또 다른 작용을 한다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좀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다양성들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이제 관점이 투철하거나 안 그러면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일방적인 걸 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뭐 정치도 그렇고 이렇게 생물과 관련된 것들은 이게 정답이 뚜렷하게 안 나오죠. 정답이 뚜렷한 게 없죠. 그런데 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뚜렷하게 있죠.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서 수를 본 거고, 플라톤만 본 건 아니에요.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게 다 철학자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듯이 뭐 과학자, 수학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합성을 이용해서 이것에서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서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윤회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 얘기, 향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윤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한 생만으로는 저 정도의 어떤 레벨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하는 거죠. 재수 삼수를 통해서 결국은 그 목적한 데까지 간다. 그래서 현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그건 수학. 그 다음에 어떻게 저것에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의 윤회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불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걸 불교적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오셔스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선불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뭐 불교적 사고에도 관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매트릭스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동굴의 비유예요. 동굴의 비유. 그래서 동굴 속에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관련돼서 썼었던 그런 비유죠.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가장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게 프란시스 베이컨에 오면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고 나오는 건데,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고 실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깨어나서 실제를 봐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제를 직시한 최초의 인간, 안 그러면 그것을 계몽하려고 했었던 인간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동굴의 비유에서의 핵심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점차적이다, 계단적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다 점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정합성으로 이렇게 구조화 만드는 사람이 헤겔이죠. 헤겔의 변증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논리 구조 속에서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 있어서 도노라고 하는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동아시아적인 거고, 그건 이원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이원론 세계에서는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설은 정확하게 말하면 도노보다는 점호입니다. 점호. 단 이게 완전성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도노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하고 점호가 완전히 분리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입자하고 파동 논리하고 똑같아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라고 했을 때 빛은 두 가지 속성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은 어디든 다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도노적인 속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비주류, 그러니까는 적을 수밖에 없고 다 점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점호가 여기 있고 그 안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뭐 도노 비율이 좀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선불교가 발전했을 때 선불교는 철저하게 도노 중심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저런 식의 관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열애선이고, 열애선은 조사선보다 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 중기 이후에 가면 선불교가 발전하면서 아주 희한한 거짓말을 지어내죠. 그게 진귀조사설이라고 합니다.
선문보장록, 고려시대 때 선문보장록이나 저 서산대사 선교석 같은 데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범일국사라고 하죠. 강릉의 굴산사, 사굴산문의 굴산사, 그리고 저 누구야, 강릉 단오제 주신 그 범일국사, 대관령 산신이기도 하고, 뭐 역할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보직 수당을 받으면 뭐 그냥 직업이 워낙 많으니까 뭐 많이 받을 거예요. 대관령 산신도 하고, 그 다음에 강릉 단오제 주신도 하고, 뭐 사굴산문의 시조기도 하고, 그 스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당나라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러면서, 진귀조사설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었고, 진귀조사라는 조사를 만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았대. 예. 그러니까 서로 아구가 안 맞는 상황에서 선종의 우위성을 보이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교조도 이렇게 좀 깐 거죠. 굉장히 발칙한데 재밌어요. 왜? 이 세상에서 종교 중에 교조를 깔 수 있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할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깐다 이러면 그게 이제 이단으로 몰리겠죠. 예수를 안 까도 이단으로 몰립니다. 자기 주류 교리에서 이탈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단으로 몰아서 절단을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교조 자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래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게 전승이 돼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의 차이. 인도 문화는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그냥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원론적 사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걸로 하면 청교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는 좀 별로 안 좋은 거. 사후에 뭐 천국에 가서 열심히 잘 해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그게 청교도적 사고가 되는 거고. 철저하게 다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대부분 다 이원론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론론적인 생각은 별로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불교도 바라밀, 이 대승불교에서도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쪽 불완전한 데서 완전한 데로 건너간다. 완전한 데로 건너간다. 라고 하는 게 바라밀. 그럼 그 건너가는 방식을 뭘로 쓸까? 뭐 윤회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불교도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547생에 걸친 3대 아승기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보살도를 닦아서 붓다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구조니까 플라톤하고 마찬가지죠. 윤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점점점 완성되어 간다. 라고 하는 거고, 플라톤은 하나는 또 수라고 하는 방법적인 걸 제기했잖아요. 우리가 현상에서 있는 방법을 써야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는 뭘 쓰냐? 반야경전에서는 뭘 쓰느냐? 그게 반야공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윤회라고 하는 기반을 쓰는 거고,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내용 어떤 방식을 쓸 거냐, 네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걸 넘어갈래라고 했을 때 히랍철학에서는 수라고 하는 개념에 집중한 거고, 지금 이 반야부에서는 반야공사상,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반야공사상에 입각해서 그걸 건너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연불 하는 데까지도 들어옵니다. 연불 하는 데까지. 그래서 정토, 뭐 극락 이런 데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람이 죽어서 극락에 갈 때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지금 반야공사상을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듯이 반야용선을 타고 이쪽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완전 한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티브가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그 반야 이렇게 용선이라고 하는 용머리 배 앞에 용이 장식되는 배가 최고급 배예요. 최고급 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크루즈선이지. 가짜 크루즈 말고 진짜 크루즈. 뭐 수천만 원씩 내고 타는 그런 크루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크루즈선을 타고 간다. 그러면 안전하게. 그러면 그 배의 속성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반야공사상,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 똑같아요. 다 여기서 일로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반야공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인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요게 한 줄이고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주견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밑에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야요식이 또 한 단락이고 그 밑에 사리자 나와서 이무소득고까지도 한 단락이고 그래서 그 밑에는 내용 얘기가 아니고 진원에 대한 서술 구조고 그래서 이제 사부작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하나, 둘, 셋, 요 세 덩어리는 같은 얘기를 좀 더 부연해 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모든 부분은 사실은 제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세 번 똑같은 설명을 세 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상중하 이렇게 비슷하게 나눠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 상중하 이렇게 비슷하게 나눠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관세음 모살의 경지에서 딱 보면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리자의 경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제자인 사리불의 경지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쉽게 한번 요거보다는 조금 쉽게, 맨 위에 거는 직관적인 거, 두 번째 건 조금 쉽게 했는데 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다시 부연해서 사리자 이러면서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요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 모든 보살들은 이걸 가지고 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건너간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뭐 세 번 듣든 요 순차적으로 해도 이게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그게 요 맨 마지막 진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원이야말로 대따시 위대한 진원, 엄청나게 강력한 진원이다라고 하는 게 한 두 줄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요것만 하면 반야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대.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마트폰이 비싸잖아요. 내가 쓰는 물건 중에서 비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노트북하고 아마 핸드폰일 거예요. 노트북하고 핸드폰일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혼자서 다 만들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훨씬 더 힘들겠지. 우리가 선생님 뭔 재주로 만들겠어. 그렇게 가겠지.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이해하는 방식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하나 사든지 뭐 빌리든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용 가치는 똑같다. 이해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사용 가치는 똑같다. 이해가 됩니까? 굳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맨 밑에 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홍삼을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홍삼을 데려 먹어야 되는데, 홍삼을 이렇게 사가지고 한 근을 사서 예를 들어서 계속 데려 먹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그렇게 먹지 말고 액기스를 먹어. 그러면 한 두 숟가락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이만큼 한 근의 가치가 액기스에 있어. 그 말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또 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액기스 먹기 힘들지 않냐? 거기서 너에게 필요한 유효 성분만 짝짝짝 뽑아가지고, 야, 캡슐 하나다. 약도 보면, 저도 이렇게 먹어보면 예전에 이렇게 약 먹으면 진짜 이만한 거 있었죠. 이만한 거. 뭐 우루사 같은 거. 우루사는 그나마 좀 연질이라 나왔는데, 비타민도 막 이따시만한 거 있어요. 먹으려고 했지만 안 먹히고 물만 계속 먹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리고 잘못 먹으면 또 목에 걸려요. 설마 걸려있진 않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느낌상 걸려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게 녹으면서 이렇게 무슨 냄새 같은 게 좀 올라오고 먹기 힘든 거 있어요. 근데 똑같은 비타민 효과고 뭐 이러는데 요게 조그만 단추만한 것도 있어.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그 회충약 드세요? 회충약? 되게 재밌는 게 아니 저도 회충약 뭐 이런 거 먹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절에서 회충약을 돌린 거예요. 절에서 이렇게 뭐 이제 풀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혹시 모른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돌려라 이랬는가 봐. 그래서 방 앞에 회충약이 있어. 그래서 회충약을 요즘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봤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검사를 했었잖아. 뭐 체병 검사.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개하고 이상한 행동이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 전설적인 얘기가 또 있잖아. 그 체변과 관련된 기가 막힌 전설 얘기가 있잖아. 그 쥐똥 싫으니까 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개똥 해다 줬다가 그 얘기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그 체변에다가 개똥을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많이 널려 있던 사회니까 개똥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만 그 기생충이 이따시만큼 종목이 나와서 선생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또 일일이 또 불러가지고 약을 줘요. 야, 너 회충 있다. 너 십이지장충. 너 촌충. 지금 같으면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야. 어떻게 반 학생 전체를. 근데 그때는 진짜 줄 세우는 거 진짜 많이 했다. 반만 옮겨도 키로 줄 세웠고. 그게 요즘 생각하면 다 인권이에요. 통지표, 성적표 나눠줄 때도 등수로 나눠줬다. 진짜. 그래 전체 반 애들이 다 몇 등인 줄 알아. 누가 공부하는지 정확하게. 지금같이 무슨 뭐 주민번호도 앞에를 가려주세요. 뒤에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뒤에 가리나 앞에 가리나 뭐 모르겠네. 뒤에 가리나 그런 걸 다 해주세요 하는 시절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지. 코로나19 한다고 요즘 그 식당 가면 이렇게 쓰락 하잖아요. 뭐 어디든 가면 이렇게 이름 쓰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식당에 가니까 이름이 없어졌어. 날짜하고 그것만 있지 이름이 없었어. 그래서 이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찾지? 그랬더니 누가 이름 넣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대. 그래서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름 항목이.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좀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있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너네 집에 뭐 있냐 물건 조사도 했었어. 그러면 세탁기 있는 집, 전화기가 있는 집, 농이 있는 집, TV가 있는 집 해갖고 손들고 그래 누가 잘 사는 집까지 다 알고 누가 공부하는지 잘 알고 키는 사실 뭐 보기만 해도 알지만 거기 한 번 더 확인시켜가지고 작은 애들은 스머프를 앞에다 앉히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진짜 야만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눈 뜨면서 그걸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세뇌지. 저 같은 경우도 아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진짜 요만큼도 못했어. 그건 당연히 뭐 있는 것,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알약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기생충약을 안 먹어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기생충약도 몇 번에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쪼개서 먹은 게 아니고 뭐 이틀 뒤에 또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번 그러지 않았나요? 기생충약 안 먹었구나. 인간 내가 그 얘기한다. 지금은 기생충약 안 먹는 게 나아요. 그리고 배추 같은 거 저 많이 먹어. 그래서 몸에 회충 생기잖아. 다이어트 저절로 된다. 회충 다이어트라고 몸 안에 몇 개만 있으면 아무리 밥 먹어도 살 안 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었거든. 밥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면 제가 기생충이 어른들이 그랬었다고. 어른들이 그랬어. 제 몸에 기생충이 있는갑다. 뭐 이랬었거든. 기생충이라고도 안 했어요. 회충이라고 했지. 대부분 회충. 그리고 저는
몰라.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충격적으로 본 게 어떤 어른이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회충이 나온다.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몸 안에 기생충이 많은 사람이 밥을 계속 안 먹으면 기생충이 난리를 친대. 그래서 지금까지 쓰는 말이 뭐냐면 좋은 음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회가 동한다. 회충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야, 먹고 싶어서. 그 회가 동한다 이런 표현 모르세요? 혀가 아니고 회가 동한다. 회가 동한다. 그러니까 워낙 굶었다가 이게 굶으면 기생충들이 난리를 낸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옛날 얘기라 요즘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좋은 음식을 보면 막 눈이 이렇게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그걸 이제 회가 동한다라는 표현을 썼었다고. 회가 그 회충이 움직인다. 회충이 움직인다.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요 조그만 알약 하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그거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알약이 작으니까 이것들이 팔아먹기 힘드니까 그 알약을 보호하는 껍닥을 이만하게 만들었던데. 그럼 뭔 회충약이 이렇게 크대? 그랬더니 그냥 껍데기 이만하고 그 가운데 알약 하나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아니 난 하도 뭐 기생충약을 오래간만에 봐서 그래. 내가 그걸 읽어봤다고. 야 요즘도 이런 걸 먹는 게 있구나. 나는 이런 문화가 다 사라진지 알았는데. 내가 그거 먹어서 살찌는갑다. 그거 안 먹었을 때 살이 잘 안 쪄. 내가 그거 먹어서 살찌나? 아니 저는 몇 년이고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 그거 회충약 먹어 살찌는갑다. 다시 회충을 복구시켜야겠다. 아무튼 그걸 읽어보니까 뭐 한 알에 되고 뭐 저거 뭐 이렇게 다 써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봐봐. 다시 홍삼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홍삼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를 이제 그만해. 회충 그만해. 지나갔잖아. 회충 죽었어. 홍삼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를 엑기스로 먹으면 2숟가락. 아니 그냥 예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홍삼 이만큼이면 그게 인삼이잖아요. 인삼은 아마 이만큼 될 거예요. 인삼을 그 쪼리 가지고 홍삼이 되는 거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그게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슬로우 쿠커 같은 거 해가지고 집에서도 막 홍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삼이 이만큼이면 홍삼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리고 홍삼은 그다음에 엑기스로 하면 또 이게 뭐 한 병이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조그만 거 한 병.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유효 성분만 해갖고 캡슐에다 넣으면 훨씬 적죠. 그렇게 캡슐에다가 600권짜리 반야경을 캡슐에 넣은 게 아제 바라 승하지 모지 사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거요. 아니야. 왜? 그럼 뭔 얘기하는 줄 알았어? 기생충 얘기가 이만큼 나와서 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자. 그 얘기. 그래서 이게 종합 비타민인데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비타민 같은 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도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사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마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 죽은 뒤에 해부하면 의학적으로 좋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자기가 사 먹으면 한 종류를 먹는데 누가 이렇게 주면 다 생체 실험 비슷하게 계속 다른 걸 먹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사 먹어야 똑같은 걸 먹지. 계속 다른 거 먹어. 근데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으니까 약도 다 다른 걸 먹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아니야. 내가 선전을
선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텔레비도 이제 안 보는데 제가 원래 또 텔레비 틀어놓고 뭐 작업하고 이런 워드 작업이나 이런 걸 텔레비 틀어놓고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얘기했을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인데 나는 홈쇼핑 같은 거 틀어놓고 논문을 쓴다. 그거 사람들이 극혐하거든. 예. 아니 저놈은 도대체 뭔데 남들은 죽었다 깨나서 이렇게 막 죽도록 해도 논문을 쓰네 만에 하는데 텔레비에 틀어놓고 드라마 같은 걸 드라마는 안 본다. 내 특징상 나 이렇게 장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짤막짤막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봐야 되고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성격상. 그래서 그런 거 텔레비 틀어놓고 논문 작업을 한다, 논문을 쓴다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근데 생각해 보면 적응하기는 마련이에요.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 요즘은 커피 마시러 이렇게 가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다 해요. 애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기서 아예 노트북 해가지고 거기 전기 꽂는 데까지 다 만들어줬잖아요. 요즘 카페는 전기 꽂는 데가 있어요. 그 전기 꽂는 이유가 그런 애들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쭉 치고 있지.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좀 미안하니까 한 잔 더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사람이 공부를 조용해야 공부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달라. 어떤 사람은 뭐 귀에다가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적응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차승원이 액티넘을 선전하는 거야. 그게 종합 비타민 너 이거 하나만 먹으면 뭐 된다는 동 이렇게 그래? 나는 됐다 큰 건데 저건 또 조그만한 거 좁쌀은 아니고 그거 조그만해요. 아무튼 저 와이셔츠 단추보다 작아. 야, 저게 될까? 저게 어떻게 저 안으로 다 들어가지? 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 또 찾아봤다. 근데 그게 괜찮은 거야. 그래 내가 그거 먹어봤어. 그거 먹어. 그거는 먹기 진짜 좋아요. 이만해. 이거 염주알 하나 눌러놓은 것 같아. 조만한. 그 전에 건 이따시만한 거. 아니 이거 공포스러워서 못 먹겠어. 그래갖고 그래서 자꾸 약을 안 먹게 돼. 근데 이게 연세가 좀 되신 이렇게 보살님들을 보면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또 막 그런 거 약간 저게 같이 충돌하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하나를 먹으면 이게 충돌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량 챙겨 먹는 사람들인데 저는 정량 챙겨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하루 비타민 뭐 섭취량이 뭐 얼마예요. 그래서 2개를 먹어야 또 하루에 아침 저녁 2개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1개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밥도 먹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옛날 사고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이 보면 꼰대 시대의 사고일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너무 추접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원기소만 있어도 그걸 맛으로 먹던 시절이 있어요. 진짜 원기소만 있어도 그걸 맛으로 먹던 시절이 있어요. 원기소가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저급 비타민제 같은 걸 거야. 근데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 원기소가 맛있어서 먹었어. 아니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슷한 거냐 그냥 뭐지? 저 약간 콩고물 비슷한 거? 미숫가루 비슷한 야리한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 맛있는 건 아닌 지금 생각해보면 맛있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너무 없는 상황에서 그 정도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뭐 1개인가 2개인가 먹으라고 주면 또 이게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체질 개선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정부에서 먹였고 뭐 이런 걸 먹으면 애들이 쭉쭉 커요. 머리 지능이 좋아져요. 뭐 이런 걸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효과를 본 세대가 저희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쪽 세대, 저희 나이 때쯤 돼서부터 키가 커진다고 실제로. 저희 어른들 위에 세대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크시고 그 당시만 해도 영양이 상태가 안 좋을 때고 저희 때는 그런 거를 이제 막 우유도 급식을 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 급식인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돈 내야 됐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그 원기소를 하루에 뭐 2개를 먹어라 그러면 그거를 또 엄마가 어디 가고 이러면 계속 주워 먹고 이렇게 해서 반 통을 먹고 하루에 뭐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면 액티넘이 작은 비타민이듯이 그 최강 비타민인데 제일 작아요. 그 읽어보니까 몰라 나 걔네한테 낚였을 수 있어. 내가 차승원 선생한테 낚였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 병에 이만밖에 안 해. 보통은 비타민 하면 한 병이 이만하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비타민이 2종류거든. 작거나 안 그러면 씹어 먹거나 씹어 먹는 거야. 그 원기소에 그게 아직도 남았는가 봐. 진짜 희한하지. 그래서 그 작은 액티넘이 모든 비타민을 그렇다. 걔네 그냥 그 주장을 그대로 100분 받아들여서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600권 대반야경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아재아재 바라아재. 근데 이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비타민도 그렇지. 비타민 눈깔 뒤집어지게 봐봐. 거기에 여기까지는 비타민 C고 여기는 D고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이게 압축되면 그 형질이 없어지는 거요. 인삼은 형질이 뚜렷하지. 홍삼 만든다고 하면 장가지 잘라내거든. 발 잘라내잖아. 그거 몰라요? 그래서 홍삼은 옷 벗고 똑같이 홍삼하고 인삼하고 옷 벗고 있으면 인삼은 오징어 같이 이렇게 다리가 여럿 있고 홍삼은 다리가 한 2개 뚱뚱한 애 이렇게만 있잖아. 홍삼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 쳐내잖아. 그리고 그 엑기스가 되면 또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캡슐에 들어가면 또 그 캡슐 가지고 인삼을 알 수는 없잖아. 당연히 안 보이는 거지. 그 캡슐을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봐라. 그게 인삼이 보이겠나? 인삼의 성분만 있지. 그죠? 가장 유효적절한 성분만 있겠지. 요 진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원도 그 성분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먹으면 인삼 한 마를 먹거나 홍삼 캡슐 하나를 먹거나 효과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600 대반야경을 읽거나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를 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반야신경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리고 요거를 지금 얘기를 이제 천천히 앞에서부터 쭉 할 거예요. 단 봐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이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부터 한 덩어리고 사리자 부분이 한 덩어리고 요 부분이 한 덩어리. 이거 다 대등 관계입니다. 대등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요 사리자 시제법공상 하는 데부터가 요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인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이게 홍삼 부분, 요게 엑기스 부분.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설명 요 관련된 약 파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고 반야공을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다 했어. 옛날 사람 다 했어. 약 파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요 진원에 대해서 요 진원 됐다 좋은 거야. 차승원이 액티넘 선전하듯이 야 이거야말로 최강의 뭐 비타민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요게 액티넘 부분. 이해가 됩니까? 인삼, 홍삼, 엑기스, 그 다음에 캡슐.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합니까? 사람이 근기에 따라서 여기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근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사람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분해하는 놈도 있고 재조립하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서 쓰면 돼. 우리가 그걸 뭐 분해하고 이해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알게 뭐야. 그냥 어느 정도 쓰다가 자꾸 배터리가 빨리 가요. 그러면 이것들이 바꾸라고 오래 못 쓰게 해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바꾸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진원 중에서 최고로 강한 진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제일 강한 진원입니다. 불교의 진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면 돼요. 이걸 하면 돼요. 뭐 온만이 반매음도 있고 뭐 어쩌고 광명진원도 있고 광명진원 같은 거 옛날에 하도 안 했어요. 요즘 들어서 괜히 쓸데없이 뭐 광명진원 그 다음에 뭐 춘부다라니 그 다음에 아비라 뭐 이런 거 다 누가 하도 안 했어. 그거 다 요즘 들어서 하는 거지. 옛날에 뭐 있나? 그거는 있었어. 저 온만이 반매음은 있었어. 온만이 반매음은 있었어. 온만이 반매음은 옛날부터 했었고. 그래서 천수경의 종합 세트로 그게 좋은 거는 다 묶어 놓은 거거든요. 종합 세트에 묶여 있는데 천수경에서 빠진 건 옛날에 안 했어요. 그 진원들은 안 했다고 보시면 돼. 다 요즘 하는 거야. 광명진원이 천수경에 나와? 안 나와. 아비라 이런 거 안 나와. 그런 거 말 같지도 않은 거요. 그거 안 했어. 좋은 거면 옛날부터 했겠지. 그러면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천수경이 없잖아요. 없지. 왜? 반야신경은 천수경과 독립해서 언제나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늘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천수경보다 많이 하는 게 반야신경. 그리고 요거 진원 말고 요거를 그냥 말로 할 때도 있어. 뭐냐? 마하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반야신경 할 때는 요게 3번씩 꼭 들어가잖아요. 네, 꼭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도 끝나고 그런 거 하면 맨 뒤에 마하반야 바라밀을 해. 마하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요거는 알아듣는 말로 중요한 거, 요거는 못 알아듣는 말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든. 그리고 그게 천수경보다 빈도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면 가장 많이 해온 게 뭐냐? 이거만 알 수 있죠. 반야신경 관련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반야신경 관련된 거는 티베트부터 일본 불교까지 다 해요. 광명진원 뭐 이런 거 티베트부터 일본 불교 하느냐? 아니에요. 티베트 불교에서 일본까지,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권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다 하는 거 반야신경하고 온만이 반매음은 다 해요. 나머지는 다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데서 하고 어떤 데서는 안 하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절대 같은 급이라고 보면 안 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뭐 어떠네 하는데 확실한 건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좋으면 옛날 사람도 했겠지. 옛날 사람들이 왜 안 했겠냐? 옛날 사람들은 바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날 직관들, 요즘도 직관이 있어요. 터보는 직관이 있어. 그래, 풍수 인테리어도 있고, 저도 제가, 저 가람배치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잘하느냐? 택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직관은요, 그게 터 하나만 잘 잡아주면 몇 자리나 뭐 이런 거 터 하나 평생 먹을 걸 줍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달라. 그래서 거기에 눈 빨개가지고 댕긴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그 털을 보는 그 안목이라든가 기술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현저하게. 요즘은 세상에 직관이 몇 명이나 있겠어. 이 전국 다 통틀어서. 아니, 생각을 해봐. 왜? 수요가 없잖아. 아파트 사는데 직관이 뭔 필요가 있어. 뷰가 좋으면 돼. 뷰가 직관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땅이 더 비싼 땅이면 된 거지. 무슨 뭐 저쪽에 명당이에요. 이러면서 산에 가서 너나 가서 살아라. 산에 너나 가서 살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몇 자리를 씁니까? 몇 자리는 뭔 놈 몇 자리를 써. 요즘은 몇 자리가 아니고 원룸에 들어가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절이 달라진 거죠.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직관한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잘 나가는 직관들한테 지금 직관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요. 똑같은 걸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요즘 뭐 한문 잘 써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옛날 한문 쓰는 사람이 훨씬 잘 써요. 붓글씨 얘기야, 붓글씨. 예. 붓글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옛날 붓글씨 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대. 당연히 붓글씨 쓰는 사람도 옛날에 많았고, 지금은 뭐 붓글씨 쓰는 사람 다 쳐봐야 몇 놈이나 되겠어. 이게 얼마나 되겠어. 인원 단위도 틀리고, 그리고 대우받는 것도 틀리고, 지금 붓글씨 잘 쓰면 어이 그래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고, 옛날에는 그 글씨 하나라도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에 플러스 왕이나 황제 버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양순이, 구양순 같이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내가 이제 돈 있는 귀족이야. 제가 돈을 뭐 100억을 드릴 테니까 글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100억짜리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황제가 명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 글을, 이 비문, 야 이거 우리 어머니 비문 네가 하나 써봐. 이러면 이 사람이 황제가 명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돈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나오는 글을 지금 세상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옛날만큼 안 주고, 쉽게 말해서 뭐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그 뭐 잘 살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게다가 정성에 대한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절대 왕조 시대에 황제가 그건 그 집의 가문의 영광이지. 야 이건 네가 한번 써봐. 이거 우리 아버지 이번에 비석, 우리 아버지 황제 비석 네가 하나. 그러면 막 절을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쓰는 그 정성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죠.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진언을 고려시대 때까지 그게 집마다 스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가 번성하고, 우리만 그랬어요. 저 중국에도 뭐 엄청난 그런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검토를 안 해봤겠어요? 다 해보고 제일 좋은 걸 추려놨어. 그런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발견을 못한 걸 내가 발견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 같지도 않은 게, 조선시대 때 명당 자리를 그렇게 눈 뒤집어져서 다 찾았는데 한 번도 누가 몇 자리도 안 쓴 자리를 지금 현대 직관이 이 자리입니다 라고 찾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현존하지 않는 가능성이에요. 현존하지 않는 가능성. 그래서 뭐 어떤 스님이 그거는 전에 안 하던 건데 이게 뭐 중요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강조됐던 거 많이 하는 거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단 내용을 알면 더 좋다는 거. 모르면 이것만 하면 돼. 대가리하고 꼬리. 원래 모든 책이든 논문은 다 마찬가지예요. 서론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맨 시작 끝이 제일 중요해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든지 딱 써 있잖아. 그렇게. 맨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중요하니까 3번 하라고 했겠지. 그리고 단 제가 나온 김에 같이, 말 나온 김에 같이 가르쳐 드리면, 사바하는 한 번만 한다는 거. 사바하는 한 번만 한다는 거. 이건 마침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뭐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뭐지? 아제아제 바라성아제 바라성아제 뭐지? 사바하. 이렇게. 이걸 만약에 10번을 하건 100번을 하건 108번을 하건 사바하는 한 번만 한다는 거. 계속 사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문장을 쓰고 있는데, 글을 쓰는데 마침표는 맨 끝에 한 번만 찍는 거지. 중간에 마침표 찍고 그러면 또라이입니다. 중간에 찍는 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네. 마침표가 문장에서 계속 나오면 저게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바하는 한 번.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렇게. 기독교로 말하면 아멘 같은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진언하고 한 번.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사바사바를 그리고 이 사바가 그래서 마침표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진원 끝에 사바가 다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침표 찍는 거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기본 전체 구조는 오늘 설명을 다 해드린 거예요.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이제 조금씩 강론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공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약간 더 심층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 공의 시작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는 뭘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는 조합의 문제거든요. 조합의 문제. 누가 더 있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눈, 귀, 코는 다 있고 사람이 오가는 다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상하 좌우로 1cm 차이에 의해서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성. 이해가 되죠? 아니 눈, 귀, 코야 뭐 다 있지 뭐 없겠어.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맞추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굉장히 이쁜 것 같아. 그 다음에 저 사람은 그냥 별로야. 근데 그 차이들을 계산해 보면 기껏해야 1cm. 1cm. 그래서 1cm가 양쪽으로 눈이 이렇게 벌어지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거고 이쪽에 1cm, 이쪽에 1cm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2cm가 벌어져 봐요. 그러면 약간 물고기 같이 되는 거죠.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왜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고 물고기는 벌어졌을까요? 물고기는 약한 놈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한 놈일수록 앞쪽으로 몰려요. 강한 놈일수록 앞쪽으로 몰려.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서 뭔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몰리는 거고, 방어 위주로 될수록 이게 많이 벌어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렇게 보면 제법 센 동물입니다. 뭔가 센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이 이제 이렇게 우리는 눈이 몰린 걸 보니까 눈이 벌어지면 약간 이제 좀 우리가 보기에는 미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미라고 하는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미가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미에 대한 것들이 심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은 이쁜 사람 아니면 미운 사람. 우리가 개를 봐도 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개를 딱 보면 이거는 되게 이쁜 개 아닌 개. 물론 그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를 볼 때 미의 기준은 개가 개를 볼 때 미의 기준과는 다르겠지. 그건 인간이 볼 때 이쁜 거고 개가 볼 때는 개 같을 수도 있겠지.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준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다 다르고 인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미인도나 이런 걸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조선 말에는 구한말이나 이런 때는 사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뭐 기생들이나 뭔가 좀 이쁜 여자들을 찍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사진들이. 그럼 보면 지금 기준하고는 다르니까 야, 저 시대는 저게 먹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훈아가 먹히던 시절이 있고 배용준이 먹히던 시절이 있고 장동건이 먹히던 시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다 시대마다 다른 거고, 요즘 애들은 이제 개성 있는 얼굴이 먹히는 거고, 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런 얼굴이 어떻게 먹힐 수 있지라는 논란이 있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조각같이 깎아놓은 얼굴이라든지 뭐 쌍꺼풀이 있거나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고 비는 약간 동양식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얼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고, 그런 이제 뭐 다니엘 헤니가 강다니엘이 나오고 이럴 때도 보면 이제 상황들이 좀씩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생긴 애들하고 좀 다르지. 좀 다르지. 그래서 점점 이쁜 애로 갔다가 좀 개성 있는 애로 가고 이렇게 미감이 바뀌어요. 하지만 사람이 선호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아니 세상에 장동건이나 원빈 같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지. 장자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 입맛은 다 다르지만 7성급 호텔 주방장이 하는 요리는 모두 다 맛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나름의 보편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맹자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 발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신발 만들어 파는 놈이 삼태기만 하게 크게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 발 사이즈라는 게 기껏해야 뭐 220에서 280 사이, 안 그러면 뭐 많아봐야 200, 300 안에서 돌겠지. 뭐 400, 500짜리를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팔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팔리는 건 한 230에서 한 270 사이로 팔리겠지. 그게 제일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그냥 생각해 봐도. 그런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 하지만 그런 보편성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그 보편성은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동의합니다. 맛도 그래요. 맛도. 음식 맛 이런 것도 비슷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한 게 중국 음식 중에 마라탕. 마라 그거 마라 아세요? 매운 거. 매운 거.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전혀 저게 먹힐까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기준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거는 잘 안 먹힐 것 같지만 먹히는 건 먹히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어떤 그 시대마다 합의점들이 존재해요. 합의점들이 존재해요. 그게 그 당시에 먹히는 얼굴이에요. 그게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먹히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 본질적 미감은 없어. 하지만 현상적 미감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잘생긴 얼굴이 있느냐? 그거는 현상에는 없습니다. 현실에는 없어요. 그거는 이상적으로만 있는 거죠. 그건 이데아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상에 있는 거는 다수가 동감하는 거. 지금 BTS가 빌보드 1위를 해도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진짜 좋은 노래인가? 우리가 듣기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70, 80 노래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금방 멜로디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애들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오죠. 이게 아마 익숙함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감이 바뀌었듯이 노래에 대한 선호도도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선호도를 못 따라간다는 건 뭔 뜻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다른 거 없죠, 뭐.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속일 수 없는 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속일 수 없는 게, 뭐 몸은 늙지만 정신은 안 늙어요. 정신이 안 늙으면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선호도가 안 나오잖아. 정신이 이미 늙은 거예요. 정신이 늙은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게 나아요. 그냥 늙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이폰을 오래 썼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썼는데 배터리는 빨리 가는데 배터리만 갈면 될 것 같아. 아니, 배터리만 갈아도 안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몸은 늙지만 배터리는 늙지만 기능은 될 것 같아요? 기능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제일 편해요, 사실. 굳이 정신은 안 늙어요. 뭐 이런 식의 말하는 자체가 더 추접스러워. 더 비극적인 거예요. 그냥 늙으면 어때? 늙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긍정하면 돼요. 늙어서 죽어가. 누구는 안 죽었냐? 누구는 안 죽었냐? 아니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면 돼요. 그러면 훨씬 편해져요. 그걸 버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눈, 귀, 코, 얼굴에 이제 눈, 귀, 코가 다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다 있어. 이것의 관계성에 의해서 잘생기고 못생긴 게 결정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생김의 본질은 존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긴 게 어떤 거가 잘생긴 거야? 라는 개념이 있어? 그것은 사실은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눈, 귀, 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걸 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상적인 그럼 잘생김이라는 건 없습니까? 현상적인 잘생김은 존재하지. 왜 없어? 완전한 잘생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현상에는 존재할 수 없어. 하지만 현상적인 잘생김은 없느냐? 있지. 우리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 쟤보다는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물로 보잖아요. 우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가보면 억소리 날 겁니다. 저렇게 생겼구나. 약간 비사실적으로 생겼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오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인이 들어가면 거기는 워낙 이렇게 물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되겠지. 너도 사람이냐?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뭐 워낙 상황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잘생긴 개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현상적인 잘생김, 그 다음에 본질적인 잘생김. 본질, 현상. 현상은 다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99는 될 수 있어도 100은 없어. 이건 100. 이거는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생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100이 나올 수 있으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100이 아니라면 어떻게 말하면 저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은 그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본질이 항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현상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는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묘유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생김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는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현상에서의 동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에서는 공이고 현상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것이 본질이 존재하느냐?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현상은 존재하는 거죠. 그 당시에 현상이 존재하죠. 그럼 그 현상이 고정불변하게 있느냐? 그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거고.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죠.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죠. 하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고 자식은 거기에 종속되는 거죠. 먹을 것도 부모가 선택을 해주고 다 선택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점점 커지면 애 비율이 품안의 자식이라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이만큼이면 사실은 엄마를 기준으로 하면 엄마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가 좀 커지면서 엄마 밖으로 얘가 독립해 나오는 거고 대부분 엄마가 모든 선택을 어렸을 때는 해주죠. 애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얘가 점점 커지면서 지 선택권이 늘어나죠. 그리고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경제력이 있고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그러면 부모도 자식 말을 들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식에게 아마 키우다 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나타날 거예요. 아, 얘한테 더 이상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얘를 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더 이상 아니야. 이 관계는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은 변화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이 변화 속에 존재한다는 걸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한 본질은 없다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변화는 없느냐? 변화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묘유가 되는 거예요. 묘하게 실존한다. 그런데 요쪽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눈깔이 하나인 놈이 있으면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요 관계 여기서 상하 좌우 여기 1cm로 움직이는 걸로 미추가 결정이 됐는데 눈깔이 한 개 있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개념이 달라지죠. 외눈박이가 있어. 외눈박이가 있죠. 저 히랍 신화에 보면 키클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외눈박이 이렇게 크게 얼굴 가운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키클롭스라고 있어요. 걔가 타이탄족인데 뭐 하는 거냐면 일종의 대장장이과입니다. 대장장이과입니다. 그래서 저 제우스가 벼락 치는 무기, 그 다음에 포세이돈 삼지창, 그 다음에 하데스 저 지옥 관리하는 걔의 안 보이는 투구, 그걸 걔네들이 다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만들어주고 하는데 걔네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대. 이게. 그래서 보통은 괴물로 나와. 보통 뭐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이러면 다 괴물로 나오는데 사실은 얘네가 되게 똑똑하고 애들이 심성이 착합니다. 그런데 왜 괴물로 나오냐면 눈깔이 하나라는 게 너무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전설 속에나 있는 거지. 뭐 상처를 입거나 뭐 해갖고 이렇게 하나일 수는 있어도 이거는 그렇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걔는 이렇게.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인간 두개골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뀌겠어?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 종이 다르다고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놈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이제 이질적인 거죠. 그래서 자 봐봐. 눈, 귀, 코는 다 있다라는 설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의 조합으로 미추를 구분해. 미추를 구분해. 그러니까 눈, 귀, 코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눈, 귀, 코는 있고 요 관계성은 없다. 관계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 눈, 귀, 코는 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아공법유라고 합니다. 잘생긴 건 없는 거고 요 눈, 귀, 코는 있는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법이라는 게 요소는 있다라는 거예요. 요소. 눈, 귀, 코 이런 요소는 있다. 여기서는 이건 요소라는 뜻이에요. 아공법유. 요소는 있다. 그러니까 잘생김이라는 관계성은 없는 거지만 요소는 있다. 이렇게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유부라고 합니다. 유부. 있다라고 말하는 부파. 주장하는 학자들. 설한다. 이게 뭐냐면 설하는 일체는 존재한다라고. 그러니까 원소로 얘기하면 144개의 원소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 단지 그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결합에 의해서 뭐 사람도 되고 뭐 동물도 되고 사물도 되고 이렇게 이 요소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결합 관계에 의한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없다. 현상은 있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향로가 있어. 그럼 향로라는 건 있지. 하지만 그 본질이 있느냐? 이것은 계속해서 흙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소는 있는데 이 요소는 있는데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은 있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니까 그 요소는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게 항상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이건 깨면 깨지는 거고 또 다르게 분해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잘 안 썩어요. 뭐 500년이 가요. 뭐 100년이 가요. 뭐 몰라. 얼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센 거는 뭐 가고 그다음에 제일 오래 가는 것 중에 뭐 방사능은 뭐 얼마가 가고 그 천적으로 없어지려면 뭐 얼마가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분해가 안 돼요라고 말하지만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늦을 뿐이지. 서서히 되는 거죠. 서서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고정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반 흙에 비해서 이렇게 도자기로 구워놓으면 훨씬 더 오래 가겠죠. 하지만 이걸 그대로 냅둬도 아무도 손을 안 타고 그대로 냅둬도 10,000년 정도 지나면 다 삭아서 없어질 거예요. 아니면 뭐 10만 년 넣어버리면 다 삭아서 없어질 거예요. 공기 중에 조금씩 갈리겠죠.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한다라는 것 자체를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은 없는 거고 현상은 지금 이 현상으로 있는 거고 요소는 안 변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현상, 그 다음에 요소. 요소들의 관계성이 현상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귀, 코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공법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공개념의 1단계. 근데 2단계에 오면 아공법공이거든요. 이건 여기선 근데 2단계에 오면 아공법공이거든요. 이건 여기선 다 이건 법이라는 글자가 요소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요소도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눈깔이 2개고 그 키클롭스하고 1대1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많고 키클롭스 종족은 적어. 걔네는 적어.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고 걔네는 장애인이죠. 하지만 세계가 멸망해가지고 걔하고 나하고 둘이 남으면 누가 장애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걸 규정할 수가 없어. 왜? 본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쪽수로 결정되는 거야. 현상이 결정하는 거지 본질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그렇게 되면 누가 이제 장애인인지 모르거든. 눈이 한 외눈박이, 그 다음에 두눈박이, 두눈과 외눈. 우리는 외눈을 다수니까 외눈을 괴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 지구가 멸망하였고 그 외눈박이하고 두눈박이하고 딱 둘만 남았어. 그러면 누가 장애인지 몰라. 여기서 장애를 결정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힘센 놈이 결정합니다. 이제는 센 놈이 결정해. 쪽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센 놈이 결정해. 우리 그걸 봤잖아요. 그게 혹성 탈출 영화예요. 혹성 탈출 영화를 보면 인간이 유인원을 하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는 유인원이 쪽수가 많아지고 인간의 지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인원이 인간을 하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혹성 탈출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외눈박이하고 두눈박이하고 둘이 남은 상태에서 외눈박이가 어디 숨어 있다가 한두 놈이 더 나오면 두눈박이가 장애인인 거예요. 두눈박이가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것들은 항상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화학으로 말하면 144개의 원소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 원소도 실제로는 분해를 해보니까 또 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은 규정할 수가 없어. 이놈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별한 성향이 있는 게 아니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찰하는 거에 의해서 값이 바뀌어. 값이 바뀌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요소들이 144개가 이런 식으로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뭐 네모도 있고 뭐 별로 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쪼개가지고 또 쪼개고 하니까 개뿔도 없었어. 지금 과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는 2단계였었던 거고, 야, 결합관계, 이런 관계성들은 규정될 수 있지만 이 눈, 코, 입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있어야 사람이지 라고 말했더니 이제 요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바뀐 개념이잖아요. 인간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개의 성이 있는 줄 알았지. 보통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젠더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다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성 자체도 본질이 아닌 거예요. 결정된 게 아닌 거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의 다양성이,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정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 코, 입도 마찬가지죠.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깔려 있다라고 나오는 것도 잘못된 거다. 기본 자체도 안 깔려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공, 법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현상은 존재하지 않느냐? 현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규정할 수 없는 것 자체로 향로로 존재하고 규정할 수 없는 것 자체로 보드마카로 존재하는 거고 규정할 수 없는 것 자체로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렵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승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공개념을 공유해도 여기까지는 공유하는 거고 똑같은 글자잖아요. 이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틀려요. 틀리면 뭐가 틀리느냐? 이게 더 이해하기 쉽죠. 레고 블럭은 존재하는 거고 그것은 항상하게 존재하는 거고 그것의 결합 방식에 의해서 동물도 되고 성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우주선도 돼. 그 레고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종류가 쭉 있어. 레고에 가면 있겠지. 종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얘네. 그 블럭 자체에도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가 원소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그 안에서도 또 깨지면 결국은 다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사고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느냐? 아니지. 그렇지만 의미는 있지. 네, 그렇지만 의미는 있지. 보석이나 금이나 어떤 다 원소들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석탄이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탄소인데 다르죠. 그 압력에 의한 결합관계 구조에 의한 차이겠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그래서 이 자체가 다 허무주의고 무의미하다가 아니고 집착 없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늙는다는 게 끊임없이 변화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리즈 시절이 있었잖아요. 땅 따먹기나 하고 흙 파먹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 방식이에요. 이 공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대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 쉬운데 말로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존재하잖아. 하지만 내가 항상 불변하게 존재하느냐? 아니죠. 계속 변하면서 존재하는 거죠. 무엇과 같이? 마치 강과 같이. 한강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흐름으로써 존재한다. 고정된 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걸 한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고 변화는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이 어디까지 있는 거냐? 모든 본질까지도 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요소까지도 전부 변화한다. 그 기본 요소까지도 변화한다. 요소는 변화하지 않아야지. 예. 레고 블럭은 레고로 만드는 건 다양해도 블럭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야지라고 말하는 게 이거. 이게 이해하기 훨씬 쉽죠. 이해하기 훨씬 쉽죠. 이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잃어갈 때의 고통. 구하는 것을 못 구해서 생기는 고통도 있지만 잃어갈 때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노예 고통이에요. 노예 고통. 노예 고통. 쇠의 고통, 노예 고통. 인간으로 얘기했으면 노고 그냥 일반으로 얘기하면 쇠가 되는 거예요. 쇠퇴한다. 쇠퇴한다.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87인가 그래요. 0.8대로 떨어진 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고 서울은 더 낮습니다. 0.7대입니다. 서울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족이 사라질 거래요.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따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족이 없어지면 대통령도 없겠지. 뭐 없는데 뭐.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대통령 되기 쉬울 수도 있어요. 한 2놈밖에 없어. 그럼 가위바위보 했어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도 될 수 있는. 아니 그냥 하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설된 것뿐이지 일체는 가설이지 실제로 어떤 항상한 본질이 존재하느냐? 항상한 본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늙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야. 그럼 대통령만 늙어가고 있느냐? 아니지. 그 지위라고 하는 것도 늙어가고 그 변해가고 전체가 다 변해가는 거죠. 그거 아세요? 밤하늘을 볼 때 빛이 없는 이유가 별빛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한테까지 지구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별은 무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나중에 환해질 거래. 근데 환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서 별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쪽에는 별빛이 계속 쏘고 있어도 이 오는 속도보다 빛이 30만 킬로잖아요. 30만 킬로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면 40만 킬로로 팽창을 해. 그럼 별빛은 못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우리는 계속 까만 데는 까맣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전체에서 안 변하는 놈은 하나도 없는 거지. 팽창을 하든 시간이 흐르든 뭐 어떻게 해서든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 속에서 그 변화의 의미만으로서 존재한다. 그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집착이 없대. 쇠의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 가면 이제 이제 비리들이 나오기 시작해. 비리를 몰랐던 게 아니고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다가 서슬이 퍼러니까 말을 못하다가 말년이 되면 이제 저 끝났다 싶으면 이제 하나씩 터져서 나오기 시작해. 아니 전에 대통령들도 다 그랬었거든요. 잘 나갈 때 누가 얘기한 놈 없어. 끝날 때쯤 돼서 갑자기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 그 용기가 잘 나갈 때도 좀 용기가 있어 보지. 그때는 용기가 없어. 그 참 재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해가잖아. 근데 그때 놀 때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을 하면 데미지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 항상한 것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여유롭겠죠. 그래서 이 공관을 하게 되면 이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현상을 집착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방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이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게 아니니까 어차피 뭐 죽으면 다 끝날 거니까 그냥 대충 살아. 그렇게 안 살아요. 자식한테 그렇게 교육시켜? 야, 어차피 네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하는 척 해봐야 결국 몇십 년 있으면 골로 가. 야, 너 그렇게 취업 못해가지고 안달하지만 실제로 있잖아. 한 20년만 직장 생활하면 잘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어떤 좋은 걸 먹어도 8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인간은. 뭘 먹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배가 고플 거니까 아무거나 먹자가 아니고 어차피 배가 고프니까 좋은 걸 먹자예요. 여러분이 자식들 주시달거리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거는 몇 없을 거예요. 문화권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는 저렇게까지 절대 안 되고 동아시아 쪽만 이게 제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이게 유교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왜 이런 게 형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얘기 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부모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지. 야, 어차피 몇십 년 지나면 너도 백골이야. 나만 가는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 자식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죠. 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뭐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놈도 내가 그걸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야. 아니, 대통령도 영원히 못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우리는 한 번이잖아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발 이걸 이해해서 모든 것을 변화로 이해해서 한 발 물러나서 본다는 게 쇠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집중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어요. 집착 없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 같이 돼요. 그래서 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차피 뭐 인생 100년 죽으면 어떻고, 야, 이건희 회장이나 나나 어차피 몇십 년 지나면 다 뼈가루에 흙 되는 거 아니야? 화장터에 들어가서 불로 한번 구워지는 거 아니야? 똑같은 인생 아니냐? 야, 그거하고 어떻게 같은 인생이냐? 꿈도 마찬가지예요. 야, 꿈속에서 가난한 꿈을 꾸나 부자로 꿈을 꾸나 꿈 깨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인생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 사고예요. 패배자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집착이 없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쇠에서의 데미지가 없고 성공을 할 때 더 간절하게 아니면 더 몰두해서 뛰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공해사상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변화를 빨리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충돌하게 돼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다가 내가 누군데?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래, 네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네가 어쩔 건데? 저게 상황 바뀐지 모르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평생 뽀대로 사는 분도 있고, 신선일 같은 분은 뭐 그렇게 자기 가오 잡으면서 평생 이렇게 멋있게 살려고 했던 거고,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 정면 충돌해버리면, 세상에 변화하고 정면 충돌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선을 맞춰서 그 적절점을 계속 찾아가면,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나도 변화하고 이 세상도 변화하고, 그리고 모든 본질 자체가 다 정해진 것은 없어. 그것은 흐름만 존재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태양도 변화하고 뭐 지구도 변화하는 거고 달도 변화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신선 얘기 보면 영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생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런 것도 가능하대. 그래서 야, 지구도 언젠가는 멸망할 건데 지구가 멸망하고 태양이 멸망하면 그럼 신선만 남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단순하게 우리 인류만 얘기하면 영생할 수 있지. 나 공룡 때부터 살고 있었어. 그럴 수도 있어. 지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신선은 어디 사냐?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제한적 영원이고 본질적 영원은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투철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장 현명하고 그 시의적절한 판단들을 할 수 있다. 이게 공사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소승이라고 하고 이걸 부파불교예요. 그리고 여기를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훨씬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 판단, 그 다음에 현실에서 맞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그렇지. 지금 뭐 IT 산업이라든지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못 맞추면 기업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더니 나 현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상황 파악해가지고 전기차로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고. 수소를 계속 몰빵했으면 갑니다. 내연기관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못 쓸 거예요. 10년이든 15년 정도 지나면 저 북유럽에서는 2005년부터 못 쓴다 하고 내연기관차 못 쓴다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못하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변화를 잘 타서 이렇게 가면 그거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들이 적어야 변화를 빨리빨리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못하면 슬픈 거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에 현실을 잘 살고 행복하게 그 다음에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식으로서의 공이 존재하는 거지. 허무주의라든지 세상에 대한 탈관 이런 식의 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실천자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되고 구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 사람만이 더 투철하게 노력할 수 있대요. 자,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 공사상과 관련되고 반야신경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